그래서 우연히 제가 찾았어요. 이걸 어떻게 찾았냐면 제가 그 페이스북 한단 말이에요. 근데 페이스북 하면 그 뭐죠? 그 몇 년 전 오늘 그런 게 딱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페이스북 쭉 봤더니 페이스북에 제가 8년 전 오늘 그 글을 올린 게 있는데 딱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됐다는 그 글을 제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 8년 전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구나.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3월 31일 정확히는 2017년 3월 31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저기 이제 구치소로 향하는 저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하면 트레이드 마크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화장 이렇게 쭉 정갈하게 하고 머리도 정갈하게 빗어 올리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저런 모습으로 그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다음에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재판을 거쳐 가지고 그래서 징역이 뭐 20년 넘게 징역 나오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시발점이 8년 전 오늘이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8년 전 오늘보다도 더 빠른 시발점이 스타트가 된 건 언제냐? 그 다음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된 게 2017년 3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0일에 탄핵이 되자마자 불과 3주 만에 이 31일에 그러니까 21일이 지난 3월 31일에 전격적으로 구속이 된 거죠. 그게 야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년 지났나? 그 다음에 8년 만에 또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마느냐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가 또 봉착했나 여러 가지로 그 결과를 떠나가지고 착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개헌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구속됐다가 구속 취소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재판 중입니다. 그 다음에 직전 대통령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 해가지고 지금 그 전주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 전 대통령이 누구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또 그 전 대통령이 누구냐? 이명박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전 대통령은 누구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잖아요. 하나같이 불행하게 되는 그러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헌법인데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든 뭐 복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복귀하시더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 이 시점 아니면요. 우리나라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더 이상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이 난리통에 민주당은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보니까 특검으로 진상 규명, 뭐 특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파면으로 민생 회복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아니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냥 수염 좀 깎지 뭐 이렇게 수염 기름은 세 보이나? 어쨌든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단식주의인가 잘 모르겠고요. 파면으로 민생 회복 이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만 탄핵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이때 파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탄핵을 이야기하는 건데 누구를 탄핵하겠다는 겁니까? 국무총리 그 한덕수 국무총리,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해가지고 맨 마지막 국무위원이 누구냐 서열상으로 중소기업부 장관인데 중기부 장관까지 올 탄핵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 저는 저 이야기를 딱 듣고 야 이건 해도 너무한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야당이 줄탄핵을 경고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4월 18일 날 임기가 끝나는데 임기를 연장할 것도 추진한다. 이 정도까지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야당은 헌재 구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8인 체제로는요. 기각이라는 의미예요. 8인 체제로는.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았어요. 지금 법대로 하면은 5대 3이고 5대 3이라고 하면 기각이다. 아, 그럼 윤 대통령은 복귀하겠네. 어쨌든 탄핵 심판에 걸렸다가 탄핵 소추됐다가 그래서 기각이 됐지만 그 기각이 예컨대 5명이 기각이고 3명이 인용이고 그런 상태의 기각이 아니고 그냥 5명은 인용인데 3명만 기각이었는데 또는 각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이 돌아왔다. 어쨌든 그런 대통령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만약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그 12월 3일 이전 또는 탄핵 선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특히 중도에 있는 그러한 그 국민들이 아, 그래도 과반수인데 그런데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윤 대통령이 완전히 100% 모든 국민들이 뭐 다 나도 개몽됐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담을 안고서라도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이 어거지를 갖다가 써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을 파면시키겠다 이렇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역풍이 불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요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면 마은혁이 임명돼야 되고 마은혁이 임명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해야 되는데 마은혁을 끝까지 임명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다 날려버리겠다. 다 날려버리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일단은 제가 헌법재판소법 저기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헌법재판소법 39조 좀 띄워봐 주세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게 헌법재판소법 39조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사부재리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피엔탈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이 규정이 왜 의미를 갖게 됐느냐? 오늘로부터 꼭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3월 24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었는데 그 탄핵 심판이 어떤 결정이 나왔습니까? 기각 결정이 나왔어요. 저는 그 기각 결정 굉장히 황당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유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첫 번째 이거는 무조건 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각하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이 2명 있습니다. 정영식, 조한창. 그다음에 그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이 몇 명 있느냐? 4명 있는 거. 5명인가? 5명 있는 거죠. 그럼 7명 되니까 5명이 있는데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중에 김복형 재판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잘못한 거 1도 없다. 탄핵당할 사유가 없다. 이렇게 됐던 거고 나머지 4명 문영배, 김영두, 그다음에 이미선, 그다음에 뭐 정정미 이런 헌법재판관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잘못한 게 있는데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한테는 뭐가 없다?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목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한덕수는 헌법을 위반한 게 아니고 그 한덕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는데 4명의 의견입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중대한 법률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한덕수는 파면할 수 없다. 한덕수 탄핵은 기각이다. 딱 한 명만 정계선 재판관만 어떻게 했습니까? 정계선 재판관만 한덕수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 그러니까 파면되어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 딱 일주일 전이었단 말이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오늘이 무슨 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날이 8년 전 오늘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구속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발부돼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도 형사재판 받고 뭐 징역 몇십 년 받았잖아요. 10몇 년 받았잖아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한테 1심에서 징역 15년인가 몇 년인가 그거 때린 사람이 그게 누구다? 그게 정계선 재판관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불과 일주일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또 탄핵을 갖다가 한다고? 그건 제가 조금 전에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걸리기 때문에 저거는 볼 것도 없이 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다르다라고 주장을 해요. 뭐가 다르느냐? 그때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 안 한 거였고 지금은 딱 한 명, 이제 한 명 남았으니까 40년만 그 임명하면 되는데 40역 임명 안 하는 거하고 정계선 조한창 40역 임명 3명을 임명 안 하는 거하고 같냐?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뭐랑 똑같습니까? 해도 더하는 겁니다. 왜 더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제가 빵을 갖다가 훔쳐 먹었는데 소보루빵, 단팥빵, 크림빵을 훔쳐 먹었다고 해서 제가 기소가 됐는데 제가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무죄를 받고 나니까 검사가 저놈 괘씸하다 해가지고 그중에 최소한 크림빵은 훔쳐 먹었지라고 하면서 다시 기소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그런 검사를 민주당에서 제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런 검사가 뭐 제대로 된 검사라고 하겠습니까? 똑같은 짓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킬 목적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해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임명하지 않았잖아요. 왜 임명 안 했습니까?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려고. 왜 무력화시키려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무조건 탄핵 기각이 나올 게 뻔하니까 그런데 그 이진숙 위원장 탄핵 기각이 되면 방통위가 제대로 막 굴러가기 시작하면 MBC도 막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관 3명을 끝까지 임명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떤 목적 임명하지 않은 행위만 있었던 게 아니고 3명이 날아가 버리니까 헌법재판소는요. 최소한 7명이 있어야 된다고 헌법재판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명을 임명 안 해가지고 6명 체제로 만들었으니까 헌재를 무력화할 목적이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다? 그거는 우원식 국회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당에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래놓고 어떻게 지금 뭐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가.